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새아버지와 아내의 충격적인 비밀.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현우의 삶은 성실함이라는 두 글자로 세운 성체였다. 마흔 중반, 그는 그 성체의 가장이자 유일한 축이었다. 5시에 성남의 집을 떠나 포천 근교의 작은 가게로 향하는 왕복 4시간의 여정. 밤 12시가 되어야 돌아오는 고단한 일과 그의 삶의 낙은 오직 잠든 아내 지혜와 두 딸의 고른 숨소리를 듣는 것뿐이었다. 그가 이렇게까지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두 딸들에게 아버지의 든든한 존재를 온전히 물려주는 것. 어린 시절 그에게 깊은 결핍으로 남았던 그 부재를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절대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미련한 약속이었다. 성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2년 전 어머니 민서의 조심스러운 속삭임 때문이었다. 현우야, 내 아내. 내가 있을 땐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나를 무시하더니 태수 씨만 오면 그렇게 살갑게 굴더라. 태수는 현우의 새아버지였다. 현우는 지혜가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늘 아내의 편을 들었다. 하지만 그 말은 현우의 가슴에 작은 유리 조각처럼 박혔다. 평소 현우에게는 전화 한 통 걸지 않고 애교도 없던 아내가 다른 남자, 심지어 새아버지에게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는 사실. 그 유리 조각은 2년 동안 조금씩 현우의 심장을 갉아먹었다. 어느 늦은 밤, 현우의 집 거실. 지혜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현우는 침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결국 그는 딸아이들에게 뽀로로를 보여주겠다며 알아낸 아내의 휴대폰 잠금을 풀었다. 화면 가득 새아빠라는 저장 이름이 현우의 눈을 찔렀다. 앨범이나 메시지함을 뒤질 필요도 없었다. 최근 통화 기록에는 수많은 페이스타임 기록이 날짜별로 촘촘히 박혀 있었다. 짧은 날은 5통, 많은 날은 27통. 현우는 숨을 멈추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열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평생 현우에게 보여준 적 없는 지혜의 모습이었다. 지혜 오빠, 오늘은 가게 문 일찍 닫았죠? 현우 씨 아직 안 왔어요? 태수 응. 너 보고 싶어서 일찍 닫았지. 하트 이모티콘 네 남편 늦는 거 아니까 이따가 패톡하자. 사랑해. 지혜 아이들 사진 첨부. 우리 둘째도 오빠 보고 싶대요. 현우 씨는 저한테 사랑한단 말 한 번도 안 하는데 오빠는 참 다정해요. 태수, 너는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사랑스러운 며느리잖아. 네 남편이 널 몰라보는 거지. 현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오빠, 사랑해. 우리 아가들. 단 한 번도 현우의 것이 아니었던 그 다정함과 애정이 현우의 부재 속에서 가장 가까운 남자에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돈을 벌어오는 기계였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리벽을 청소하는 하인이었다. 그는 가장 가슴 아픈 메시지 몇 장을 캡처했다. 증거를 확보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으로 변해버린 듯했다. 제2장 의처증 환자의 낙인. 다음 날 현우는 유일한 혈육인 친동생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동생은 충격보다는 짜증 섞인 의심을 보였다. 형 요즘 너무 일만 하잖아. 신경과민 아니야? 새아빠가 원래 좀 오버하긴 해도 이건 너무 나갔지. 아니나 다를까 처가 쪽 식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다. 현우 씨, 괜히 오해하지 마요. 장사를 접은 뒤로 현우 씨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요. 현우가 짐작하기도 전에 지혜와 태수는 이미 움직였다. 태수는 현우의 장인어른에게 전화해 현우가 오해하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포장했다. 며칠 후 장인어른의 전화가 걸려왔다. 현서방, 오바 좀 그만해. 괜히 의심해서 가정을 망치지 마. 유일하게 현우의 편에 서준 것은 어머니 민서뿐이었다. 그러나 어머니 역시 정신병자의 엄마다. 늙은 시어머니의 질투라는 낙인에 시달려야 했다. 현우 자조적으로 웃으며 제가 정말 정신병자인가요? 돈은 제가 벌어오는데
아내는 매달 새아버지에게 용돈 30만 원을 받고 그걸로 처가 식구들이랑 장어에 한우까지 먹더군요. 저는 결혼하고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데 이게 오해인가요? 민서 눈물을 글썽이며 네가 정신병자가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속이는 미친 사람들이야. 내 아들 현우는 이제 자신이 서 있는 이 세상 자체가 통째로 거대한 유리벽 안에 갇힌 것 같았다. 바깥의 사람들은 그저 그 유리벽을 보고 성실한 가장이라고 박수쳤지만 그 안의 고통과 진실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 제3장 당당함의 역설. 현우가 증거를 모아 이 모든 진실을 터뜨리자 태수는 놀랍게도 당당했다. 그는 현우에게 직접 연락하는 대신 어머니 민서에게 이혼과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네 아내가 나한테 먼저 위로를 구했어. 현우가 오해하고 일을 크게 만들어서 우리 가정이 파탄 난 거지. 나는 잘못 없어. 지혜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현우에게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여전히 새아버지와 연락하는 듯 했고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듯 뻔뻔하게 행동했다. 현우 독백내게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으면서 나 때문에 아픈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그들은 오해라는 방패 뒤에서 자신들의 추악한 관계를 인간적인 교류로 포장했다. 그들의 당당함은 나의 모든 상식을 부수었다. 나는 사랑하는 딸들을 볼 때마다 미칠 것 같았다. 두 돌도 안 된 둘째 딸의 얼굴을 보며 어떻게 해야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현우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겪는 이 고통은 의처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과 기만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분노였다. 에필로그 문을 깨고 현우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찌질하지도 나약하지도 않았다. 그는 새벽마다 캔커피 한 개와 담배 3분의 1갑으로 버텼던 성실한 가장이었다. 이제 그 성실함을 자신과 어머니 그리고 딸들을 위해 사용할 차례였다. 그는 변호사를 찾았다. 유전자 검사도 준비했다. 어머니와 함께 새아버지에게 맞설 법적 준비도 시작했다. 현우 내레이션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내 아이들을 거짓된 관계가 난무하는 이 유리벽 안에 영원히 가두지 않겠다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었다. 나는 이제 유리벽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현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응시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문 너머의 세상은 여전히 차갑고 냉정했지만 현우는 이제 그 유리벽을 스스로 깨고 나갈 힘을 얻은 듯했다. 제사장 거울 속의 낯선 얼굴. 현우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후 곧장 어머니 민서가 있는 포천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캡처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은행 거래 내역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매달 30만 원. 새아버지가 지혜에게 보낸 명목은 생활비 보조였지만 용도와 사용 시기는 명확했다. 처가 식구들과 고급 외식을 할 때였다. 그의 분노는 이제 개인적인 배신감을 넘어섰다. 그것은 경제적 착취와 조롱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가족을 지탱하기 위해 씻을 시간조차 아꼈는데 그가 번 돈이 아닌 다른 남자가 준 돈으로 아내는 다른 가족과 행복한 순간을 공유했다. 그를 위해 포장해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포천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민서는 마당을 쓸고 있었다. 민서의 얼굴은 몇 년 사이 급격히 늙어버린 듯했다. 현우 엄마 괜찮으세요? 새아버지 또 연락했어요? 민서 빗자루를 내려놓으며 왔었지. 변호사 얘기 꺼내니 태수 씨 얼굴이 시뻘개지더구나. 당신 아들이 우리 관계를 오해해서 일을 여기까지 키웠다. 이 모든 건 현우 탓이다. 또 소리 지르는데 내 아내랑 똑같더구나.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뻔뻔함이. 민서는 현우를 마루로 이끌었다. 민서 태수 씨는 내가 재산을 혼자 빼돌리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어. 자네와의 관계를 폭로하면 나한테 불리할 거라며 협박도 했고 내 아내와 태수 씨는 법적으로 이 내용이 아무 효력이 없다고 굳게 믿는 것 같아.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현우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변호사님은 이 모든 것이 부정행위의 증거가 된다고 했어요.
단순한 며느리와 시아버지 관계가 아니라는 건 법이 아니라 상식이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 유전자 검사 신청했어요. 민서의 눈이 커졌다. 현우의 얼굴은 돌처럼 단단했다. 현우,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제가 정말 정신병자나 오버하는 사람으로 치부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만든 유리벽이 깨지고 나니 거울 속에 비친 그들의 낯선 얼굴이 보이더군요. 그들은 내가 사랑했던 가족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현우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마주 앉아 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것은 지난 수년간 고독하게 홀로 싸워왔던 두 사람이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다시 함께 싸울 결의를 다지는 의식이기도 했다. 제5장 마지막 질문과 침묵. 며칠 후 현우는 지혜를 마주했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은 팽팽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현우는 더 이상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그래서 더 날카로웠다. 현우 카카오톡 캡처 사진을 식탁 위에 펼쳐놓으며 이거 뭐예요? 지혜 시선을 피하며 당신이 오해하는 거야. 아버님은 그냥 내가 힘들 때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었어. 당신은 늘 바쁘고 내 말은 듣지도 않았잖아. 현우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랑해는요? 당신이 딸들 사진 보내면서 우리 아가들이라고 속삭인 건요? 당신이 나에게는 왜 단 한 번도 애교 부린 적 없었는지, 왜 나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는지, 그 이유가 이분 때문이었나요? 지혜 목소리를 높이며 당신이 너무 바보 같았잖아. 일밖에 모르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현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내가 돈 벌어서 당신과 아이들을 지키려고 했어요. 내 꿈은 내 아이들 옆에서 버팀목이 되는 아버지였어요. 당신이 나에게 전화 한 통 안 하고 내가 번 돈 아닌 다른 남자에게 받은 돈으로 외식할 때도 나는 당신을 믿었어요. 현우는 테이블에 유전자 검사 신청 서류를 조용히 밀어놓았다. 현우, 당신과 새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죠? 나는 이제부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들만 진행할 거예요. 당신이 정말 오해받는 것이 억울하다면 나에게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아니면 이 서류에 동의하세요. 지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서류를 보자마자 몸을 떨었다. 그녀는 결코 현우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현우, 마지막으로 내가 평생 당신에게 들어보지 못했던 그 말. 새아버지에게는 그렇게 쉽게 내어줬던 그 감정. 나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돌려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내 아이들은 당신이 세운 그 유리벽 안에서 살게 할 수 없어요.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침묵은 현우의 모든 질문에 대한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다.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길고 긴 침묵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성체를 지킬 이유가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지키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다. 현우 내레이션 유리벽은 결국 깨졌다. 나는 그 파편 위를 걸어나갈 것이다. 고통스럽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투명한 거짓 뒤에서 숨쉬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정신병자가 아니다. 나는 오랫동안 외면당했던 상실당한 가장일 뿐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에필로그. 새롭게 쓰는 이름. 현우는 이혼 소송과 유전자 검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새아버지와 아내의 주장은 법정 앞에서 힘을 잃었다. 잦은 페이스타임 기록과 애정 표현, 그리고 매달 은밀하게 이루어진 금전 거래는 단순한 친밀한 관계가 아닌 혼인 파탄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정되었다. 어머니 민서 역시 새아버지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현우가 확보한 증거는 어머니의 승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결국 현우는 두 딸의 친권을 얻고 양육 환경의 안정을 인정받아 양육권을 가져왔다. 가게를 처분하고 그는 아이들과 함께 성남을 떠나 포천의 어머니 집 가까운 곳에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여전히 힘든 날들이었지만 퇴근 후 아이들의 손을 잡고 어머니의 밥상에 앉는 그 순간만큼은 진짜 집에 돌아온 느낌이었다. 어느 날 밤 현우는 잠든 딸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휴대폰 속 새아빠라는 이름 대신 그의 휴대폰에는
내 삶의 이유라는 이름으로 두 딸들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현우 내레이션 나는 다시 태어났다. 40대 중반의 이혼남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로 돈 버는 기계가 아닌 아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는 이제 더 이상 유리벽 뒤의 속삭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속삭임은 그의 삶을 파괴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해준 끔찍한 계시이기도 했으므로 현우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의 마음은 단단한 돌처럼 굳건했다. 그는 이제 자기 자신에게 아버지로서 그리고 현우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했다.